네, 장 마감이 이제 4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3시 25분 41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큰 변수 없이 거래 마칠 예정인데요. 코스피 먼저 보시죠. 코스피 지수 전고래일 대비 오릅니다. 0.48% 플러스권으로 2594.99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전고래일 종가 대비로 12포인트 정도 오르는 수치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중의 변동폭이 한 23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권 움직임 나타냈지만 이내 상승으로 돌아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상승권 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긴 모습입니다. 오늘 장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오늘 오름세 나타내면은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마침표를 찍게 되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될까요? 이쪽은 물음표를 달았던 이유가 상승 탄력이 1포인트도 채 안 됩니다. 0.02% 포인트로도 0.2포인트니까 살짝만 주춤해도 파란불로 바뀌게 되는 상황. 지금 약간은 보합권 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875.89포인트 전일 종가와 비슷한 모습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초반에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는데요. 시간 지나면서 이제 분위기 잡히면서 상승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죠. 특히나 단기에 좀 부진했던 기술주들,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줬습니다. 삼성전자 1.3% 정도의 플러스권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 넘게 플러스권 나타나면서 57만 원 선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나타나고요. 그렇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포스코그룹주들은 뭘 해도 되는가 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또 이 그린수소 관련해서 오만에서의 수주 소식까지 나오며 오늘장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더 작용을 했죠. 그래서 3.5%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40만 원 선 근방까지 가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따라서 톱10 가운데서는 포스코홀딩스의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오르는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 한 반반 정도로 섞여 있는데 지금은 상승 종목이 약간 더 무게중심이 가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포스코 DX, 이번에도 포스코 그룹주죠. 포스코 DX, 흑연 관련된 종목,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분류가 되면서 오늘 10% 정도의 강한 상승권으로 거래 마칠 재비하고 있습니다. 16,630원 이 정도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흑연 말씀드렸는데 한 매체의 보도, 이 시장 분석 기관에 따르면은 올해 전 세계 흑연 수요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 쪽에서 차지할 것이고 향후에는 이제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쇼티지 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리튬이나 니켈 이런 쪽의 자원전쟁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흑연 관련된 부분도 역시나 동일하게 문제제기가 되면서 관련주들 찾기 분주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늘 태경 BK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보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 흑연을 가공을 하면은 나중에 흑연하고 또 그래핀 만들어지고 해서 그래핀 키워드 가진 종목도 함께 좀 묶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XINC 비슷하게 묶입니다. 23% 정도의 오름세 현재 구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대창이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도 직간접적으로 묶이면서 오늘 흑연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개별 뉴스에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HLB그룹 쪽에 피인수된다라는 소식에 파나지는 장 초반에 가장 먼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교육 관련된 종목이 어제 뜨거웠는데 오늘까지 그 열기를 이어갑니다. 오는 26일에 정부 정책이 발표된다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 모멘텀이 이어질지 여부 포인트 맞춰지고 있습니다. 유비온이 상한가, 이틀 연속된 상한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애니능률도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군들이 다른 교육주 대비로도 여전히 오늘까지 상대 탄력이 좋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모두 거래 마쳤고요. 오랜만에 보는 플러스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증시에 온전히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중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 심천 이쪽은 오늘 내일 모두 다 단오절로 인해서 휴장이고요. 홍콩은 오늘만 휴장이고 내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이번 주 후반에 번갈아 가면서 휴장 일정이 있으니까 중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일정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고
보시고요.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는 일본 증시 좀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확인해 보시죠. 일본은 이 미국 증시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어받는 한중일 가운데 대표적인 증시이기도 하죠. 미증시 밀려가지고요. 일본 증시는 그대로 밀렸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오늘장 0.92% 하락하면서 33,264.88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가 더 부진해지면서 장중 저점 부근 거래를 마치며 1%가량의 약세 흐름을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국 증시 봤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습니다. 1290원 선이 중심이 돼서 이 변동성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밴드는 1288원에서 1295원의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특징이 있다면은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상승 전환되더니 장 막판까지도 꾸준히 고점을 높여나가는 흐름으로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 보시죠. 전권일 대비 2원 90전의 상승이었습니다. 1294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늘 불안한 출발 그리고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 탄력은 아주 컸던 건 아니지만 최근에 부진한 모습에 이어서 계속 또 하락하나 싶다가도 오늘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나흘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43% 상승이죠. 포인트로 11포인트가 올랐고요. 오늘장 종가 확인해 보시면 2600선 회복은 해주진 못했지만 2593.7포인트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도 보시죠. 하락 출발했다가 조금씩 올라왔죠. 금세 올라와서 한시 구간에 2597포인트까지 거의 2600선 근방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 뒤로 상승폭을 다시 조금은 줄였고요. 간신히 상승권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2593포인트 오늘 종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기관의 매수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이 사들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이 2,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뚜렷하게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은 1,200억 원 이상 팔았죠. 이런 가운데 개인도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개인도 1,1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가장 크게 올랐던 게 철강 금속이었죠. 포스코 홀딩스가 호재를 안고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줬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보험업종도 강했습니다. 1.36% 상승이었는데 상장 폐지 위기를 안고 있는 우선주의 갑작스런 급등세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오늘장에서도 그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흥국화재 EUB가 오늘 장수 솟구치면서 보험업종 강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업종 1.36%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 강했죠. 전기전자가 0.7% 올랐고 종이목재 0.76%, 비금속광물 0.68% 상승 마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이 바로 기계였습니다. 이쪽만 1%가 넘게 뚜렷하게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원전주의 대장인 두산 에어빌리티 이쪽에서 또다시 블록딜 이슈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자, 그래서 기계업종은 1.65%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장비 어제 강세였던 자동차주들이 하루 만에 바로 약세를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약했고요. 자, 그리고 전기가스와 섬유의복, 의료정밀이 적게는 0.2에서 0.3%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주들부터 보실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중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대부분 7만 1,000원대 위에서 계속해서 큰 변화 없이 버텨주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종가상으로도 7만 1,3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죠. 1% 넘게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반짝하고 나서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결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쪽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1만 4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를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 LG화학의 지분 매각 이슈 이후로 나흘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승 탄력 좀 눈에 띄게 나왔죠?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올렸고요. 56만 9천 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쪽에서는 뭐 잠잠한 편이었죠.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포스코 그룹이 오늘장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무엇보다 포스코 홀딩스죠. 이 중동 지역 오만에서 그린 수소 독점 개발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시총 상위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포스코 홀딩스 3.5% 크게 들어주면서 39만 6천 원, 40만 원 부근까지 다가섰고요. 포스코 퓨처도 보실까요? 0.8% 상승으로 37만 7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강세 마감이 됐죠. 셀트리온 확인해 보실까요? 1.6% 오르면서 16만 1,600원에 장 마쳤고, 어제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는 하루 만에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흐름 확인이 됐고, 하지만 낙폭이 1%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됐죠.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좀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조금이지만 상승하면서 하락을 좀 멈췄죠. 인터넷주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0.74%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낙폭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 오늘은 19만 1,300원으로 상승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는 하지만 여전히 좀 밀렸습니다. 0.4% 약세 마감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곡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보다는 미국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곡물 생산 지역에 폭염과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니까요. 이 생산이 잘 되지 않고 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모두는 아니고 일부 곡물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응이 나왔는데요. 자,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던 건 태경 BK였죠. 그리고 그 모회사였던 태경산업까지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 모회사까지 같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들은 사실 태경 BK 이쪽이 곡물 관련된 주가뿐만 아니라 흑연 관련된 이슈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풀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태경 BK는 상한가까지 솟구쳤고요. 9,3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회사인 태경산업도 거의 10% 가까이 들어 올리면서 8,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KG케미칼 장중 강세 흐름 분명하게 보여줬지만 윗골이 달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결국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팜스코와 팜스토리가 나란히 5에서 6%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사흘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0.08% 이렇게 상승 탄력 자체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종가 876.38포인트 기록이 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하락 출발했다가 빠르게 좀 올린다 싶었는데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서 장 막판까지 쭉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875와 880포인트 이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그대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죠. 결국 종가는 876포인트였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크지는 않지만 매수가 더 많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358억 원, 기관이 450억 원가량 순매수세 보여줬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은 홀로 팔았습니다. 43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일단 2차 전지는 양호한 흐름 보여줬죠. 에코프로 BM 상승이고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34% 상승 마감됐고요. 에코프로 정확히 보합에서 거래 마쳤죠. 그리고 LNF도 1.63% 올리면서 정확히 25만 원에서 오늘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최근 다시 쭉 끌고 올라왔던 WCP가 약간 좀 내려갔습니다. WCP 확인해 보시면 0.56% 내려갔죠. 71,2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건 이 뭐니뭐니 해도 포스코 DX였습니다. 그 고점 찍고 금세 쭉 내려갔다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특히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총 순위를 순식간에 높였고 종가상으로 10% 이상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16,680원까지 순식간에 속보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은 나란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확인해 보시면 헬스케어가 1.3%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1%대 나란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HLB가 반대로 1% 약세 마감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요새 계속해서 잠잠하게 흘러갑니다. 장중 위아래로 변동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보합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죠. 오늘도 정확히 보합에서 거래 마쳤고,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케어젠이 오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1.5% 올리면서 22만 9,500원에 장 마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엔터주들 밀렸는데요. 특히 SM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SM의 종가 정도만 확인해 보시죠. 자, SM 보시면 전장 대비 거의 4%가 밀렸습니다. 3.87% 하락으로 11만 4,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교육주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사교육을 배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에 따라서 공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가진 이 교육주들의 급등세 오늘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세를 하던 종목들 유비온과 엔리 능률이 특히 오늘도 강한 데는 보여줬죠. 유비온은 또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2,520원에 장 마쳤습니다. 엔리 능률도 아주 강한 데는 보여줬는데 윗골을 좀 달았고, 그래도 종가상으로 13%대 급등으로 장 마쳤죠.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사실 되게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 탄력을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IB 김영이 이렇게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분 다 반납했고요. 비상교육 같은 종목은 오히려 상승분 반납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5% 하락 마감이고요. 대교도 윗꼬리 길게 달았고, 그리고 특히 그나마 상대적으로 오늘 장에서 부각됐던 종목들이 종가상으로는 좀 더 괜찮았습니다. 쌍용정보통신이 새롭게 부각이 됐는데요. EBS의 인터넷 서비스를 총괄한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윗꼬리 꽤 길게 달았고 종가는 5% 상승 마감이었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 경남 지역의 교육청과 업무 협약 이력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8% 상승하면서 3,31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흑연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앞서도 태경 BK 말씀드리면서 흑연 관련된 이슈를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오는 2035년까지 흑연광산이 97개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테슬라나 벤츠 등이 흑연의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죠. 자, 그래서 이 흑연 관련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으로 관련주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종가 보시면요. 상보, 상한가로 거래 마쳤죠.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고요. 엑사 ENC도 24% 급등입니다. 1,38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C 소재 12%대 크게 올랐죠. 대창도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뚜렷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5% 올랐고요. LMS 같은 종목도 6% 올리면서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죠. 리튬 종합 비염인 리튬 플러스가 어제 언론 보도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순도 99.999%의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의 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날 시간에부터 상당한 반응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그전에 급등세만큼은 아니지만 리튬 관련주들의 고른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엠텍 8% 넘게 오르면서 26,850원에 장을 마쳤죠.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렇게 오늘 일제히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 어스, EV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죠. 음봉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